중국이 상상 이상의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먹만한 우박에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중국 남부를 초토화시킨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대표적 젖줄이죠. 창장, 장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쯔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창장이 올해 첫 홍수로 범람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재민만 100만여 명이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왜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후이성에서는 이 창장 수위 상승으로 범람 위기에 몰렸다 그러면서 폭우가 안후이성을 강타하면서 전날 오후 현재 주민 99만 1천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그중 24만 2천여 명이 대피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FP는 현지 기상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안후이성 여러 지역에 비가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하면서 지질학적 재앙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이어서 안후이성의 또 다른 20개 강과 6개 호수 수위도 지난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경고 수위 이상으로 솟아올랐다 그러면서 2일 오후 5시 기존 안후이성 내 387개 기상 관측소에서 100mm를 초과하는 강수량이 관측됐고 최대 266mm까지 관측된 곳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안후이성의 만산, 우후, 퉁링 등 3개 도시는 최고 응급 대응 수준 경보인 3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관영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창장 수위 상승으로 오후 시에 약 12m짜리 조각상이 거의 물에 잠긴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고, 후난성에서는 이내 응급 대응 수준 3단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수로 후난성 외양시에서는 주거지 침수와 산사태, 도로와 교각 붕괴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정보로는 창장 중류의 한커우 수문 관측소의 수위가 지난 1일 27.31m까지 상승해서 경고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창장 중하류 둥팅호 입구인 렌허탕 아래의 강 전 구간에서도 경고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창장 중하류의 수위는 7월 5일경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고 7월 중순까지 홍수 과정이 계속되고 강 경보 구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 경보 진폭도 크고 홍수 통제 상황이 암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재앙 수준이라고 할 정도의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영 CCTV는 지난 4월 29일에도 중국 중앙기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30일까지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대류 현상으로 폭우, 내우, 강풍, 우박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둥성 북부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은 50mm를 넘고 최대 80mm 이상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에는 광둥성 광주시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피해도 141채에 달했습니다.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 토네이도 영향권은 길이 약 1.7km, 폭 280m였고 발생지에서 2.8km 떨어진 량텐충 관측소에서 최대 풍속이 초속 20.6m로 측정됐습니다. 이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당시 고압전선에 불꽃이 튀더니 크게 폭발하고 마치 재난영화 속의 한 장면같이 철제 구조물들이 무더기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주변 쓰레기와 건물 잔해들을 한꺼번에 쓸면서 전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물론 토네이도는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도 장쑤성에서는 중국 남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10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고, 태풍 하이쿠이의 잔재로 인한 무자비한 날씨로 인해서 대규모 대피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하루 만에 2개의 토네이도가 전국을 강타해서 우한에서 8명을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날 기상이변의 끝을 맛본 도시는 광저우인데 반나절 동안에 내우가 21차례, 우박 13차례, 호우는 19차례에 걸쳐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둥성에서는 4월 중순에도 100년 만의 혼수로
11만 명이 대피를 했고 사망자 4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둥성은 1억 2,700만 명의 인구, 그리고 중국 수출 부문을 담당하는 수천 개의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광둥성이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은 광둥성 대부분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의 주강 삼각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같이 상상 그 이상의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드뭅니다. 특히 중국의 기상이변은 단순하게 이상기후 때문이라 보기에는 지나치다. 이런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지난 2일 중국에서 자연재해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 때문이다. 이런 기사를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시민단체 민생감시의 웹사이트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에 중국의 홍수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3년 동안에 중국 전역에서 홍수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식 데이터를 인용해서 2023년 1분기 중국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8억 9,118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최소 3,082억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499명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1만 8천 채의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는 1년 동안에 38개의 지역호우가 발생했고 전국 28개 성에 626개 하천이 경보수 이상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주광지역에서 2차례 연속으로 큰 위력 홍수가 발생했고 베이장강은 1915년 이후에 가장 큰 홍수를, 랴오강은 1995년 이후 가장 큰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해 홍수로 인해서 3억 3,85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171명이 사망 및 실종됐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1,289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중국경제 및 제도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인 우거광은 지난해 8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자연재해는 흔하지만 중국 당국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양한 인위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거광은 특히 심각했던 허베이성 저우저우의 홍수를 예를 들면서 그 이유는 첫째, 당국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배수로를 결정했기 때문이고, 둘째, 홍수에 대한 당국의 태도, 그러니까 가볍게 말하면 무관심하고 심하게 말하면 비인도적이며, 최고 당국은 물론 당과 정부기관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최고 당국자나 당과 정부기관 모두 현장에 전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우저우의 경우에 수해 상황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고 언론 보도까지 통제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상부에 좋지 않은 일이 보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구강은 이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 정권의 기본 성격인 권위주의에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수자원 공학 및 영토 계획 전문가인 왕웨이루오도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 등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홍수가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가지 않고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현장에 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나마 시진핑은 보통 그런 재난 현장에는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웨이루오는 이어서 중국 중부와 남부가 몬순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홍수가 많은 기후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년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당국이 재난구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핵심적 문제는 중국 당국이 자연재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자연재해를 막으려는 시민사회단체에까지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학자인 왕텐청 중국 민주주의 변혁연구소 소장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첫째는 재난 예방, 둘째는 재난 구호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왕텐청 소장은 현사댐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너무 크고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당국이 관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왕텐전 소장은 이어서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지도자의 의지, 그러니까 사심과 정치적 업적을 포함한 지도자의 개인적 고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존중은 아예 무시한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과학적 소견보다 정치적 고려사항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난개발로 자연으로부터의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같은 상상 이상의 자연재해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왕텐청은 그러면서 재난구호도 중국 당국의 투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서 아예 민간 차원의 재난구호는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재난구호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자연재해는 사실 공산당이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것은 이 중국의 개발 사업들이 전시성 그리고 정치적 색채가 워낙 많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난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아시아 방송 지적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